태어난 사주입니다. 예,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즐거운 명절이 되셨길 바래요. 예, 명절 문화도 조금씩 변하고 있죠. 예,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돼야 되는 거는 망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기성세대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는 변할 수가 없지만 저희 세대분들은 이제 세대가 변하고 시대 자체의 흐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식의 변화를 많이 가져와야지 세상도 변하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고 즐거운 명절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기왕 가셔서 시댁에 가셔도 기왕 가시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면 또한 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은 또 즐겁게 즐기다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할 말은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참고 그게 오히려 쌓이면 이제 시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좀 더 커지겠죠. 그렇죠? 할 말은 좀 하고 그래야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세대의 생각들도 좀 알고 서로가 세대 간의 격차도 많이 사고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요청 사주풀이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은 전화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전화 상담 안 하시고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철저하게 신원은 이제 보장을 해드리고요. 사주를 풀어드리는 거, 그리고 사주 중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걸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잘 보고 그 요구사항에 맞게 구독자 사주 풀이를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 회차에 오늘은 이 401강인데 401강 회차를 저장을 해 놓으면 그 저장된 유튜브를 계속해서 돌려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내 사주를 외우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사주보다도 더 잘 살 수도 있고 위험한 순간도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 요청 사주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두 분은 부부세요. 부부시고 알고 싶은 부분이 이제 건강, 재물, 배움, 자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하셨고요. 위에 남자분은 일단은 양인격이시죠. 굉장히 양인이면 세죠, 그렇죠? 그리고 천간에 갑을 2개나 띄우셨어요, 그죠? 천간에 갑을 2개나 띄우시면 갑이 2개면 세죠. 거기다가 갑이 이 정화를 생하니까 상관성이 엄청나신 분이세요. 상관성은 엄청나신 분이시고 상관생재가 잘 되어 있지요. 그죠? 상관은 일단 상관생재를 하거나 아니면 상관변관을 하는데 이 사주는 상관생재를 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목이 이제 묘월에 태어났어요. 자기 계절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묘미합, 묘수랍, 합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사주시죠. 그죠? 묘미합은 이제 목기운이고요. 묘수랍은 묘수랍 화의 기운이고요. 여기도 화의 기운이에요. 결국엔 이 사주는 목과 화가 굉장히 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목과 화는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미토, 술토에서 재가 굉장히 강해 보이죠? 네. 재도 물론 강하긴 하지만 보는 것보다는 이 미토나 술토가 합에 의해서
형질의 변화가 좀 와서 결국에는 목의 기운, 화의 기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남자 사주에서 비시 재가 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안 하시고요. 사업이나 네, 자영업 쪽으로 길을 트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재관이 발달하신 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땡돌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그런 루틴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에 적합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은 여기가 묘미가 왔기 때문에 해수만 오면은 해묘미 지지의 비겁국을 깔게 돼요. 그러면 지지의 비겁국이 깔아지면은 결국 뭐예요? 나는 굉장히 세져요. 나는 굉장히 세지는데 뭐에 피해가 가장 심할까요? 목이 극하는 재성의 피해가 가장 강하겠죠. 그러면 해가 언제 올지 이때 오네요. 해가 그쵸? 대운에서는 이때 와요. 좋죠? 늦게 오죠? 그죠? 그리고 세운에서는 재작년에 기해년 같을 때 해묘미 이렇게 본인의 뿌리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것의 극을 받는 재성의 극이 심하게 일어나서 재성의 극이라는 거는 일단 재성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푹 나갈 일이 생기거나 돈에 관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육친적으로 보면 재성은 본인의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 본인의 부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해가 뜰 때는 본인의 아버지나 본인의 부인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 문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여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가 부인이 못 살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이 아들이 버거워서 힘에 겨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장기로 보면은 목극 토가 벌어지기 때문에 해묘미면 이제 목이 굉장히 강해져서 토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면 토는 위장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해수가 올 때 위염이나 위에 관련된 질병 같은 것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올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또 술미는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언제? 이 축토가 뜰 때도 별로 좋지 않겠죠. 축토가 올 때는 재성, 땅이니까 재성이죠. 재성의 축술미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축이 올 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축이 올 때 축술미, 재성의 사명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재성의 사명이 일어난다는 거는 육친적으로 쓰면은 아버지나 부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돈이 형살에 걸리는 거니까 돈 가지고 뭔가 법적 다툼이나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돈의 사명이 걸린다는 건 일단 재적으로 굉장히, 돈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운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신축대운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확장을 하기보다는 알짜배기로 추려서 안전하게 안전한 구조로 가져가시는, 좀 어떻게 보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비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비겁이 밀어주는 이 상관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비겁이 이렇게나 많잖아요. 그죠? 상관이 강하다는 건, 상관은 일단은 경관을 하죠.
그러면 결국 상관이 경관한다는 거는 관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규율이나 규칙, 그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관이 없다면 세상이 아우성치겠죠. 그죠? 서로 자기 말만 하고, 그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무조건 누르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공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관을, 이 상관이 부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그러니까 상관이 강하신 분들은 좀 우욱하시는 성격이 있어요. 우욱해서 본인이 억울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게 우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약간 경계하죠. 불편한 거죠. 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그 사람을 깊게 상대를 안 할 수도 있고 거리를 살짝 둘 가능성도 있고요. 또 상관이 있는데 운에서 간목의 관은 이 신금이죠. 신금이 올 때는 상관 경관이 일어나요. 이럴 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게 어떤 회음돌이 속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상관 경관이잖아요. 신축년이니까 올해 상관 경관이고,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경관하지 않도록 사업을 해도 뭔가 그 법적인 하자가 있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런 안전 기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신축년이니까, 그쵸? 재성의 축술미도 걸리는 때라서, 상관으로 인해서 돈의 향사를 맞을 수 있다. 결국에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 돈이 나가거나 추징금을 뭐 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올해는 또 유념을 해야 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이 신금이 오거나, 그죠? 축토가 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신금이 오면 상관경관이고 축토가 오면 축수유미 사명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죠? 이분은 일단은 그래서 목화가 강하다 보니까 목에게 줄 수 있는 수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화가 강한데 화가 할 일이 없잖아요. 화가 할 일이 없으니까 화가 할 일은 금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금수가 용신이에요. 금수가 용신이 되겠죠. 그쵸? 금이라면 이제 관이고요. 그쵸? 수라면 이제 인성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관이는 굉장히 좀 약간 철든 성분이고요. 느릿느릿 차분한 성분이기도 하고, 그죠? 금수도 어찌 보면은 인생의 장년기, 노년기를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분은 용신이 관인이고 또 금수이기 때문에 좀 성격을 죽이시면서 차분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급한 성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오히려 본인의 어떤 상관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 피해가 본인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욱해서 사고가 나면은 이미 사고가 난 상태라 되돌릴 수도 없고, 그죠? 욱하는 사람이 지는 사회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이길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이제 이 관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법, 규칙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최우선된다 보면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뭔가 억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재, 그리고 뭔가 행동을 가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만든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요즘에는 지지요. 그렇죠? 옛날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목소리 큰 사람은 그 순간에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욱해서 사고를 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사고를 친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맞아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냥 맞았다고 때리지 말고 그냥 맞고 와.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상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욱할 수 있는 상황은 상대방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욱해서 사고를 저지른 건 나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결국에는 이 상관성이 강한 사람이 져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욱하게 만든 사람은 또 욱하게 만든 어떤 책임의 요소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욱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행동을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상관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이분의 목표라고 보시면, 삶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차분해라. 금수가 용신이다. 그죠? 금이 이 화기를 좀 받아주겠죠. 화는 상관이잖아요. 그죠? 상관이 힘이 너무 세면은 화를 좀 금으로 설기를 시켜서 화의 힘을 좀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수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 너무 뜨거워요. 이 뜨거운 거, 화기를 많이 잡아줄 수 있는 수기로서 조후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금수가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있어서는 일단은 목화가 너무 강해요. 그죠? 목화가 강하다는 거는 목은 토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는 위장, 그 다음 금은 폐, 대장, 뭐 치아,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건강검진에도 위내시경 같은 거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폐나 대장이나 치아 쪽으로는 항상 남들보다 좀 더 자주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에서 토가 강하게 오고 운에서 금이 강하게 오면은 이때는 괜찮겠죠. 그쵸? 이때는 괜찮겠죠? 근데 운에서 마저 목화가 오면은 정말 이 부분에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분의 재물은 겁재, 양인격이죠. 겁재예요. 겁재와 내 편재가 합의되어서 상관이 되고요. 그래서 상관생재가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동업이 좋겠죠. 아무래도 동업이 좋겠죠. 동업이 좋은데 일단은 겁재와 내 돈이 합쳐지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겁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겁재라는 거는 언제든지 돌변해서 내 돈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더 유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업으로, 예, 동업으로 겁재를 끌어들여서 나는 편제를 쓰고, 예, 이렇게 겁재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조금 더 스케일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운. 대운은 이제 금수가 용신이다 보니까 금수가 이게 조금 늦게 오죠. 예. 59세부터 이렇게 금수가 와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전에는 목화가 강한데 어렸을 때부터 화, 목이 이렇게 왔으니까 조금 어렸을 때부터 비식이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조금 부모님은 약간 부담스러운 자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을 잘 듣지를 않고 키우기 힘든 자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때는 식상이라는 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때는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나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교육 체계 자체가 학생 때는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뭔가 그 좋은데 그걸 하면은 중요한 시기에 뭔가 공부를 놓쳐서 그 공부로 써먹는 어떤 직업군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내 어렸을 때 이렇게 식상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또 임묘진이면은 이제 본인의 굉장히 뿌리가 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예, 이 상관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이분은 상관이 강해진다는 거는 유통이나 제조 쪽에 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니면은 말로써 쓰는 거니까 영업 같은 것도 잘 맞아요. 유통, 제조, 영업 쪽에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사주는 또 이제 부인이 극을 좀 심하게 받는 거 보면은 이제 부부 사이가 조금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그 부부 사이는 항상 약간 서로의 냉각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좀 거리를 두고 잠깐 시간을 좀 가지면 확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아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첫 결혼에 좀 실패를 하면은 첫 배우자에 비해서 두 번째 배우자가 더 좋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처음 만난 배우자랑 해로하는 게 좋죠. 서로 알 거 알고 맞출 거 이미 다 맞췄고, 예, 그런 상태에서 서로 불편한 점은 조심해주고, 서로가 완전히 뭐 다른 사람으로 만났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부분이 나랑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쵸? 맞춰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잘 맞춰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경관을 하다 보면 남자에게 관성이라는 거는 또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잘 참아 나가는, 참아야지만 돈을 벌어올 수 있고 그 돈으로 식구들이 교육도 하고 생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욱하는 마음에 이 경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있어서도 좀 약간 불안해 보이는 그런 남편상, 그 다음 아니면은 불안해 보이는 부모의 상일 수도 있지요. 그쵸? 상관은 정관과 완전히 반대죠. 정관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그냥 올곧게 참고 잘 가는 게 정관이라고 한다면, 이 상관은
자꾸 궤도 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안 굽고 더러우면 이 사람을 안 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회사를 때려치고, 예, 자꾸 뭔가를 중단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꾸준함을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참을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용신이 또 금수잖아요. 예, 수라는 거는 생각의 요소잖아요. 자꾸 생각을 오래 해서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화라는 거는 젊은 시절을 말하잖아요. 이 사주는 완전 목화가 발달해서 젊음의 혈기가 가득 차 보이는 그런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파이팅은 굉장히 넘치는데 뭔가 연륜이 부족하고 차분함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륜과 차분함을 항상 자기가 다스리고, 예, 연륜을 키우려고 하고 뭔가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센 다음에 말을 내뱉고 하다 보면은 좀 실수도 적고 아무래도 좀 연륜이 쌓여가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자녀는 일단은 자녀가 여기에는 지금 신금으로 있고요. 여기도 신금으로 있어요. 그쵸? 지장간에만 이렇게 신금 있네요. 그쵸? 지장간에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잘 많이 생기지 않겠죠. 왜냐하면 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화극금이 되죠. 근데 자식이 어떨 때 생기겠어요? 천간에 이렇게 신금이나 경금 같은 것들이 뜰 때, 예, 자식이 생길 가능성도 좀 높지요. 그죠? 아니면은 이 신금이 이제 수기를 봐야 되니까 지지에 수기가 올 때 해자축, 축까지는 아니고 해자, 이렇게 오면은 자식이, 예, 이 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정화가 같이 있거든요. 정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극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해자에 의해서 정화가 힘을 잃어서 이 신금이 이 수에, 예, 이렇게 퐁당 할 수 있을 때, 예, 이럴 때 자식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자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지장간에 있는데 더군다나 정화에 극을 받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어찌 보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편관을 옆에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녀분들이 건강이 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또 관이 많으면 의기소침한 성격,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 아니면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철이 빨리 들어서 어른스러운 그런 자녀를 가질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본인이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관이 자꾸 이 자식 성분인 관을 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꾸 상관을 쓰지 않도록 좀 이거는 직업적으로만 쓰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자녀분들도 잘 크실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젊음의 혈기는 넘치는데 연륜과 뭔가 치밀함, 그 다음에 지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잘 키워나가는 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가 상관이기 때문에 이때 신축년 되게 조심하셔야겠죠. 신축 대운에도 조심하셔야겠죠.
축이면 상관경관이고 지지에서는 축술미, 재사명이 오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적으로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관경관으로 인해서 재가 사명이 걸리니까 부부 사이가 매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은 특히 신축대운 59세부터 68세까지 조심하셔야 되는 대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분, 아랫분은 이제 부인이세요. 부인이시고 얼핏 봐서 목이 없네요. 목, 화, 토, 금도 없네요. 금, 수. 네. 그러면은 목하고 금이 없어요. 그쵸? 목하고 금이 없어요. 목은 뭐죠? 무관이시네요. 그쵸? 무관이고, 금은 토생금, 식상이네요. 그쵸? 그러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주네요. 그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 그러면은, 무호일주는 양인에다가, 그쵸? 양인에다가 미월이니까 겁재격이에요. 그쵸? 그리고 미중의 정화가 또 떴어요. 엄청 뜨거운 사주죠. 오미합. 그쵸? 오술합, 오미합. 오술합 화, 오미합 화. 화기운이 엄청나네요. 여기도 화기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극을 심하게 받죠? 자녀가 극을 심하게 받죠? 식상이 극을 심하게 받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목도 다 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화기가 너무 강하면 목은 그냥 잿더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관이니까 이거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주죠. 그죠? 그럼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자녀와 남편의 문제는 좀 안고 있는 사주인데, 대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목대운, 금대운이 좀 와주면 자녀와 남편도 좀 괜찮은데, 그 나머지는 조금 남편과 자녀의 문제는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행히 그래도 너무 뜨거운데 수기가 이렇게 있어서 조우 역할을 해주는 이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죠. 그죠? 재성이 이 화기를 좀 달래주고, 그죠? 목기에게, 목도 없네요. 화기를 좀 달래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수가 용신이고요. 수가 용신이고요. 수를 생해주는 금이 희신이 되겠죠. 이게 용신, 금이 희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금대운과 수대운이 좋네요. 이때부터 수대운으로 흘렀어요. 그쵸? 그래서 조우가 잘 맞는 때라고 볼 수 있고, 지금 31세 대운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이네요. 운이 굉장히 좋네요, 이분은. 그쵸? 원국은 좀 많이 치우쳐졌는데, 운이 60년간 와 있어요. 그쵸? 운이 60년간 와 있는데, 이분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수가 강하게 왔고, 그쵸? 여기도 금수로 이렇게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금도 이렇게 강하게 간여지동으로 왔죠. 최고로 좋죠. 그죠? 최고로 좋아요. 근데 조금 위험해 보일 때는 이 술토기간이 위험해 보이죠. 오술하고, 그쵸? 그쵸? 술미 형살, 그쵸? 그래서 너무 그 뜨거움이 또 다시 살아나는 이 41세 대운의 이 술대운, 이 대운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대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재성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재성은 그러면 뭐냐? 육친으로 보면은 재성은 육친으로 보면 시어머니, 그 다음 친정 아버지, 예. 시어머니나 친정 아버지의 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성은 또 돈을 의미해요. 이렇게 뜨거운 땅에 이 수기가 이렇게 강하게 있으니까 이분도 일을 하시면 돈은 굉장히 잘 버실 수 있는 사주인데 조금 아쉬운 게 재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식상이 있어야지 이 재성이 공고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재성의 근거인 식상이 없다는 거. 이 식상은 재성을 벌어들이게 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나만의 기술. 그죠? 나만의 기술. 나만의 능력. 돈 버는 능력.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식상이 없다 보니까 재성의 근거가 좀 없는 게 약간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식상이 없어요. 식상이 없다는 거는 또 뭐예요? 식상은 자녀가 잘 생기지가 않겠죠. 자녀 자리에 재성이 있고 이게 좌우충으로 또 깨져 있기도 하죠. 그죠? 자녀가 잘 생기지 꼭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의료도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식상이 없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들보다 자녀가 잘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적고요. 어렵게 생기는 거죠. 좀 어렵게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식 자리가 굉장히 좋기는 해요. 이 화기를 다 눌러주잖아요. 그쵸? 자식 자리가 굉장히 좋긴 한데 또 좌우충으로 깨져서 거기서 약간의 감점이 좀 있죠. 자녀가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사주예요. 자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의학적인 힘을 받아서라도 자녀분을 꼭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딩크족이라 해서 자녀를 안 갖고 부부끼리만 사는 그런 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자녀를 꼭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함께 돈도 들어오고요. 자녀와 함께 이 뜨거움을 해소하는 수기가 오니까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서 차분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자녀로 인해서 굉장히 모든 면이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집안이 확 일어나는 그런 사주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식상이 없으니까 식상이 없는 분들은 나쁘게 말하면 말본새가 별로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분들은 절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식상이 없는 거는 결국에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조리 있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에 있어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오해를 많이 받고 달변가가 못 되죠. 달변가가 못 되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굉장히 답답해요. 얘기를 해놓고 내가 하려던 얘기가 이게 아닌데, 아니면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식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이분들은 이제 식상이 없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못해요. 조리 있게 못하다 보니까 말수도 좀 적어요. 말에 자신이 없는 거죠.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면 어때요?
좀 대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 사람을. 그죠? 말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한테 나도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말이 자꾸 조리 있게 안 나가다 보니까 말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한마디 했는데 자꾸 오해를 사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좀 예쁘게 포장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식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받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식상은 적당히 있으면 사랑받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식상은 남에게 베푸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말도 말 한마디로 천연빛을 갚는다는 게 바로 식상이에요. 예. 그 정도로 좀 식상이 적당히 있어줘야지 싸근싸근 예쁘게 남들에게 대하고 그러다 보면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자신감도 더 쌓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나의 경제적인 어떤 영업 능력도 좋아질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식상이 없는 거는 무엇보다도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 나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오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말이 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하시고 본인이 자꾸 식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단은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쵸? 조우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는 일단은 화가 굉장히 좀 발달한 사주이긴 하죠. 그죠? 화가 굉장히 발달한 사주인데, 조우가 해결돼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목이 오면은, 목이 화를 확 짚힐 수 있어요. 그럼 목이 화를 확 짚히면은 뭐에 문제가 생기죠? 금에 문제가 생겨요. 운에서 목이 오면은 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폐, 기관지, 대장 쪽에 검진을 많이 받으셔서 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이 이분은 굉장히 운이 좋으시네요. 이때 목 어렸을 때 그냥 목 딱 10년 이때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시기도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화토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사주의 병이 화토인데 71세부터 화토가 오니까 그래도 이때까지 좋은 거 60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60년 대운이 온다는 거는 굉장히 부러운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은 지금 그죠? 한여름에 떼약볕에 높은 산에 천지가 있는 거예요. 백록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 사주죠. 그죠? 돈이 아주 크게 있죠. 그죠? 돈은 있는 사주다.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꾸 식상을 개발해야 된다. 집에서 애 키우는 데만 가만히 있으면 돈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아무리 내 사주에 재성이 좋은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자꾸 식사생지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자녀를 키우신 다음에는 경제활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잖아요, 수가. 그죠? 수를 쓰시면서 사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운은 끝나게 좋죠? 60년 동안 끝나게 좋고, 자녀, 식상 성분이 없어서 쉽게 잘 생기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자녀는 금인데, 금이 화에 의해서 극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녀가 잘 생기지 않거나 자녀가 허약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강하다는 건 관이 강하니까 똑같은 모습이죠. 굉장히 일찍 철이 들거나 아니면은 주눅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 아니면은 건강적으로 아픈 채를 많이 하는 아이,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아이, 예. 그렇게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두 부부의 예, 이 자녀의 모습은 상당히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자녀 키우는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경우라면 이제 자녀 사주도 같이 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상으로는 너무 자녀 모습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예, 자녀 사주를 직접 보면은 좀 불안감이 해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자녀가 관다신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부인데 굉장히 두 분 다 목화가 좀 강하시죠. 목은 아니지만 이제 화가 두 분 다 강하시죠. 화가 강하시기 때문에 좀 성격이 약간 급하기 때문에 급하고 또 비겁의 인자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싸우면은 좀 크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분 다 지지 않아요. 그렇죠? 두 분 다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혜롭게 예, 그런 위기를 잘 넘기는 어떤 집안의 규율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화가 나면은 확 부딪힐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1부터 10까지 그 부부간에 지켜야 되는 어떤 예의 예절, 내가 이럴 때는 건드리지 마, 내가 이럴 때는 위로를 해줘,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명시가 좀 있는 그런 규율들, 그런 것들을 짜면은 상당히 잘 극복하면서 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예, 그런 규율이 없는 상태라면 둘 다 강하기 때문에 예, 팍 부딪힐 수 있는 스파크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조심하시면서 서로 그리고 나를 알려야죠. 나는 이럴 때 화가 나.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좋아. 나는 당신이 이런 말을 해줄 때 되게 기분이 좋아. 난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나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이럴 때는 당신이 그냥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알리는 작업들을 좀 두 분 다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인생 살다 보면 이게 어찌 보면은 부부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예, 이제 추석 지나서 다이어트 시작해야죠. 다이어트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추석이 와서 그냥 다 물거품이 돼서 추석 끝나고 다시 몸 만들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밥맛은 왜 이리 좋은지 머릿속에 먹을 생각만 잔뜩 나 있고요. 자꾸 먹방 보게 되고요. 큰일입니다. 감사합니다.